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발표한 출생교육지원금 1억 원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질문에 앞서 우선 출생교육지원금 1억 원 정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출생교육지원금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로 이어지는 학교 급별로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지만 가장 1차적으로 교육 체제, 그것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부터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교육당국으로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출생교육지원금 1억 원 정책을 추진해야 된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인구 감소인 것 같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고자 해도 적정 학생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적정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어렵고, 따라서 적정한 교육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 통폐합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게 되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역 공동체 소멸 위기까지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기존의 출산 지원 정책은 일회성 또는 이런 단기적인 정책이었는데 후보님의 그 1억 원 정책과의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기존 정책은 출생했을 때 일회성 현금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그 정책은 사실 한계가 있고, 아무리 큰 돈이어도 한번 일시에 지급될 경우에 금방 소진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20년 분할 상환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예측 가능성 높여 준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1억 원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인구 감소 문제로 들으셨는데요. 전북이 특히 위기 대응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북의 출생아 수가 7,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7,300명, 또 7,500명, 600명 수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 지역에서 1년 동안에 단 한 아이도 출생하지 않는 그런 면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곧 지역 소멸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청년층의 대거 유출, 즉 1년에 10,000명 정도가 떠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7,000명이 되지 않는데 젊은 층이 10,000명 정도가 떠난다면 결혼하는 인구도 줄고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아이의 울음소리 듣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내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존의 일회성 어떤 출생 지원금과 달리 1억 원 출생 지원금 정책은 분할 지급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1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지만 일회성 지원은 어떤 형태는 금방 소진되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20년 동안 아이의 성장 과정, 양육과 교육과 대학 진학에 관련된 성장 과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분할 지급하게 되면 경제적 예측 가능성과 양육, 교육, 대학 진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지급 방식으로는 전북 내의 성소득에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소비 쿠폰으로 제공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혹시 지원금 사용처 제한을 없애시는 건가요? 지원처 사용 제한의 저 정도는 아닙니다. 즉, 대기업, 이런, 마트랄지, 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할 예정이고요. 사용처는 용도는 제한을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사행성 이런 활동이 아니다면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그 설명을 들으니까 출생지원금 1억 원 정책이 참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공감은 듭니다. 그런데 이 지금 출생교육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는데 재정적으로 가능한 정책인지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라도 교육청 예산이 추경까지 한다는 대략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실행했을 때 첫 해에는 총 350억 정도 되는데 지자체와 교육청이 5대5로 분담한다고 했을 때 175억이면 되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누적됐을 경우에도 7천억인데 이 반은 3,500억 정도가 됩니다. 예산 규모로 볼 때 충분히 감당 가능할 뿐더러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자금 지원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출생교육 지원금 1억 원 정책의 재원은 오로지 도교육청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네요. 원래 출생 장려 정책은 도교육청 사업이라기보다는 지자체 사업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자체에서 아주 근본적인 책임 소재가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너무나 다급한 현실적 문제로 제안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는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적정 수준에서 분담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북 도에서도 시군 재정 격차가 심한 게 사실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도청과 또 시군 간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립도의 차이를 감안해서 분담 비율을 적정선에서 정해야 되고 또 재정 자립도 아주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도청원에서 적정한 분담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의 설명을 들으니 출생지원금 1억 원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은 납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정책을 했을 때 실제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책이든 정책 하나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정책적 효과가 서로 상승작용하면서 하나의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출생교육지원금 1억 원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면 이 정책 효과를 결국내었습니다. 따라서 이 1억 원의 지급과 함께 동시에 학교 교육이 내실화돼서 공교육에서 특별히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미래 시대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면 이게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출산율 급감을 막고 또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 출산 지원금 1억 원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도 예상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소비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간다는 얘기거든요.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 수요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출생교육 지원금을 소비 쿠폰으로 제공하게 되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소비 수요를 증진하는 효과, 즉 지역 경제의 수요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전국의 인구 감소, 특히 출생률 감소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인데, 그와 함께 청년들의 일탈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원금, 출산 지원금 정책이 청년 어떤 인구 감소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이 정책만 가지고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정책과 함께 적정선의 입자리와 소득이 따라간다면 수도권에 비해서 소득이 약간 적다고 해도 이 정책으로 인해서 소득 보전이 이루어지고 또 이 지역의 물가 수준을 감할 때 소비 이 능력이 수도권에 비해서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청년들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 후보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저의 경우에는 출생지원금 이런 정책의 어떤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전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이 납득이 잘 되는데, 이 지원금 정책 자체를 선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선심성이라 보면 어떤 정책 목표 달성과 관련 없는 어떤 그 대상 그 지역 구민들에 대해서 어떤 퍼주기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지원인데 저는 이 인구 문제에 관한 한 너무도 절박해서 이 지역 소멸로 즉각 이어질 수 있고 지역 동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 큰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 퍼주기다, 선심성이다 이런 그 문제 제기는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지원금 정책 남용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떤 정책과 사업이든 시행 과정에서 적절하게 교육해가면서 보완해가면서 시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정책 효과를 보아가면서 적정하게 보완해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완 가능성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지원금, 출생지원금 1억 정책 공약을 제시했는데, 어떤 정책을 앞으로 실현을 하는데 어떤 추후 일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시점으로 본다면 일단 정책 수요, 이 사업에 대한 이 지역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금액이 필요한지 연령대별로 어떤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기초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교육청과 시군 기초단체 그 도, 청, 그 광역단체의 협의 과정이 상당히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속도가 함께 진행이 하면 내년부터는 시범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 출생지원금 1억 정책의 어떤 최종 목표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인구 지향이라고 불리는 인구 급감은 막아야 됩니다. 네. 인구가 적정선, 즉 합계 출산율 1 이상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균형유천을 할 만큼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땅이 된다면 앞으로 전라북도의 지역 소멸 위기는 많이 완화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꼭 이 소중한 출생지원금 1억 정책이 실현돼서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정책의 효과가 전국 경제, 전국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혹시 그 도민들께 이렇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출생교육지원금 1억 원은 사실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이 절박한 현실에 대한 제대로 이해와 호응, 네. 지지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